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젠 뭐 반팔을 입고 생활해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연일 30도를 넘기 때문에 오늘 아침엔 제가 또 특이하게 에, 길가에 있는 그 코스모스처럼 생겼는데 노란색 꽃이 피는 거 있죠. 금계국. 그다음에 장미꽃이 많이 폈습니다. 그다음에 뭐 길 옆에 있는 잡풀들, 이름 없는 잡풀들. 그다음에 자전거 타는데 옆에 보면 한 3m쯤 키가 컸습니다. 가을 때 이런 놈들이 막 박수를 칩니다. 왜냐하면 여느 때는 제가 점심시간 1시간 아껴서 12시 10분쯤에 쫙 자전거 타는 이런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은 더워서 오전에 일찍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놈들이 두목님 오늘은 탁월한 선택을 하셨기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제가 박수 받았습니다. 이 기분이 좋은 거 여러분들에게 쫙 나누어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냄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맡는 냄새는 약 200에서 300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느 기록에는 뭐 150종 정도인데 300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냄새 종이 300가지 정도 맡고 산다 이겁니다. 제일 먼저는 자기 입냄새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에서 나는 꾸리꾸리한 냄새를 제일 먼저 맡는데, 그리고 저녁에는 잠자기 전에 뀌는 방귀 냄새를 맡으면서 마지막을 합니다. 이래서 시작부터 끝까지 약 300종 정도의 냄새를 맡고 산답니다. 그런데 아니 저는 뭐 냄새 안 나는데요. 그것은 후각이 마비돼서 그럽니다. 자기 냄새에 가장 빠르게 마비가 돼버려요. 그래서 아침에 입에서 퀴퀴한 냄새를 시작으로 저녁에 잠잘 때 방구 끼는 것을 마지막 맡으면서 약 한 300종 정도 냄새를 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냄새와의 전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좋은 향기는 뇌를 활성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치매가 진행이 되면 이게 냄새, 후각 기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후각 기능이 냄새 식별 기능이 떨어지면 치매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참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좋은 냄새를 맡으면 어린 시절에는 기억력이 발달되고 나이 들어서는 전반적으로 뇌 건강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좋은 향기를 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에이? 좋은 향기. 이건 무슨 향기냐면 자연의 향기입니다. 숲, 꽃, 그 다음에 풀, 그 다음에 바닷가, 이런 것들이 자연의 향기입니다. 뭐 여기 뭐 비싼 무엇이 그 향수 찍찍 뿌려가지고 그게 좋은 향기가 아니에요. 자연의 향기입니다. 아카시아 꽃 필 때 그 향기 얼마나 좋습니까? 에? 그런 자연의 향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향기를 자주 맡을수록 뇌 기능이 발달된다. 즉 어찌 보면 치매가 늦게 걸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매 증상 중에 하나가 후각 기능이 떨어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제일 먼저 냄새를 어디서 맡냐 이게. 요 얘기하면 정신이 바짝 들 겁니다. 특히 엄마들. 엄마 뱃속에서부터 냄새를 식별합니다. 아시겠어요? 임신 7주차에 후각신경이 형성돼요. 이제
이제 냄새를 맡기 시작하는 거죠. 예? 후각 신경이 형성이 돼. 그 다음에 14주차. 14주차는 어른과 비슷한 구조로 이제 좀 발달되죠. 조금 발달되고 28주가 되면 어른과 같은 정도의 냄새를 식별합니다. 그러니까 어른과 동일, 뭐 사람으로서. 그러면 이게 얼마예요? 4, 7이 28. 그러니까 7개월쯤 되면은 이제 냄새를 맡고 있다는 거예요. 이 태아가. 아시겠어요? 양수를 통해서 엄마 뱃속에서 냄새를 맡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데 엄마가 정신 못 차리고 술 먹고 담배 빨아먹고 그거 되겠냐 이 말이요. 술 먹고 담배 먹고 뭐 가공식품 냅다 먹고 뭐 약 먹고 이런저런 그냥 난리 법석을 떨면 이 아이가 그걸 기억하고 있다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갓 태어난 아이는 엄마의 향을 무조건 압니다. 그래서 포유동물들 눈도 못 뜨고 막 이런데도 그 강아지나 뭐 이런 것들로 엄마 그 젖을 찾아가잖아. 이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본능적으로. 그러니 그 산모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산모가 임신 그 기간 동안에 쓸데없는 짓거리라면 그 아이 뇌에 그대로 그냥 박힌다니까. 그래서 산모들이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지는 술 먹고 담배 먹고 할 짓 다 하면서 그 아이가 크길 뭐 훌륭한 사람으로 되길 바래? 웃긴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그래서 이 임신했을 때 조용한 산속 이런 그 바닷가 이런 데 가서 마음 수양하고 좋은 향기 맡고 자연 향기 맡고 자연과 함께 이야기하고 좋은 이야기하고 할 때 그 아이가 감정, 아시겠어요? 이 감정, 좋은 기억과 감정을 이게 자꾸만 축적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가 나중에 겸손한 아이로 이게 좋은 인성으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람은 미완성인 채로 태어납니다. 아시겠어요? 왜? 이 간이나 청각 이런 것들이 다 미완성인 상태로 태어나요. 그러면서 성인이 되면서 서서히 커지는 겁니다. 그게 언제까지? 생육기간까지. 최소 18년 동안 18살까지. 그러니 그 기간 동안에 부모의 가정교육, 인성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건 평생 가요. 3살적 버릇이 6까지 간다. 그거는 인성도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 그겁니다. 아셨죠? 자, 어릴 때 후각 자극이 뇌 가소성을 높인다. 그래서 가소성이라는 것도 뭐 좀 무엇이 뭐 특별한 것 같은데 경험이나 학습을 통해서 뇌가 유연하게 변하는 능력, 쉽게 해서 다양한 냄새를 식별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뇌 기능이 발달되고 향상된다, 좋아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산속을 가고 임신했을 때부터 아시겠어요? 산속 좋은 향기들, 좋은 곳으로, 시각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식, 청각을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조용하고 따뜻하고, 아시겠어요? 그런 곳을 자주 찾아다니라 얘기야. 아시겠어요? 임신한 상태로 그 무엇이야, 나이트클럽에 가서 밤새도록 술 처먹고 지랄치고 그건 배려버린 것이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그 엄마의 향기, 시골 그 자연 환경에 그걸 그대로 바꾸나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시골에서 태어나신 이런 부모님을 모시고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이 대가족 제도에서 태어나고 또 성장한 아이들은 사고 치는 놈이 별로 없어요. 대도시에 태어나고 이 꼴값 도는
부모가 꼴값 떨면 자식이 꼴값을 떨게 돼 있어. 사고를 친다 이 말이요. 아시겠어요? 대체적으로 그래요. 지금 보면 여기 정치권에도 사고 치는 새끼들 많잖아. 다 그거 부모가 별로 안 좋아. 아시겠어요? 그래서 영유아기에 이 후각을 발달시키는 그런 부모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그 아이가 정서적으로 또 기억력 발달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그리고 성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좋은 향기들은 뇌의 활성도를 높인다. 그래서 등산, 여행, 그 다음에 섬 구경, 숲길 산책, 그 다음에 꽃 박람회 구경 이런 걸 통해서 좋은 냄새들 많이 맡더라. 자연의 좋은 향. 이 자연의 향기를 맡으면 뇌 기능이 활성화된다. 그러면 치매가 늦게 발병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등산, 여행, 또 섬 구경 이런 여행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기분을 좀 개선시켜 주나요? 등산 여행하면 좋잖아요. 기분 좋잖아요. 에이? 그리고 이제 나이 들면 이 후각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규칙적인 후각 경험을 통해서 인지기능 저하를 막아라. 그 얘기는 늘 다니던 길,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새로운 길을 찾아다니면 뇌 기능이 좋아진다. 그러니까 맨날 같은 길만 다니지 말고 산책길을 다니더라도 이번에는 이렇게 갔으면 다음번엔 이렇게 가라 이 말이야. 다음번엔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아시겠어요? 코스를 바꿔가면서 새로운 길, 호기심을 자극시켜주고 그 향기를 이게 맡게 하고 또 그 지역의 환경을 보면서 이 눈을 또 다양하게 자극시켜줘서 모든 오감을 통해서 뇌 기능을 발달시키는 그런 것이 인지기능 저하를 막는 또 하나의 좋은 생활 습관이 아니냐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여기 또 무서운 내용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냄새 식별이 곤란한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냄새를 못 맡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우리가 냄새는 이 코에서 맡는 것 같지만 뇌에서 처리합니다. 사이코패스 경향이 강한 사람, 묻지마 폭행 같은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냄새 식별 능력이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이거 무섭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후각 신호를 받는 이 전두엽 부위가 손상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두엽은 충동 억제, 사회 규범을 지키는 기능과 관련이 있는데 이건 음양오행상의 비위장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조 단맛을 너무 많이 먹고 싱겁게 먹고 두 가지가 합성이 되면 우리 뇌, 그 다음에 신장, 그 다음에 인조 단맛의 이 위장 이런 것이 동시에 기능이 망가져 버리면 묻지마 폭행이 나온다는 겁니다. 실제 미국의 맥거번 리포트에 보면 그 보고서 거기에 보면 뭐가 있냐면 인조 단맛을 과식하면 청소년 범죄율이 증가한다 라고 연구 보고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조 단맛이 이게 뇌 기능을 망가뜨린다 하는 내용이 딱 나와 있습니다. 우리 동양의학적으로 이게 토국수에서 단맛을 많이 먹으면 신장 기능을 망가뜨린다 하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이해갔죠? 자, 그래서 이 싱그러운 자연의 냄새들을 좀 자주 맡으면 뇌 기능이 좋아진다. 그래서 등산, 여행, 또 이른 아침에 신선한 공기를 맡는 그런 생활 습관을 가지면 뇌 기능이 좋아진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실제 자기가 내 후각이 어떠냐라고 이런 의문을 갖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실제 좀 향이 강한 거 있잖아. 커피 냄새, 비누 냄새, 오렌지, 레몬 이런 냄새를 한번 맡아봐요. 이거 무슨 냄새냐? 금방금방 식별이 돼야 돼. 그 식별이 안 돼. 그러면
후각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실제로 커피 냄새나 뭐 그 의대 그 여교수예요. 의대 여교수는 이 치약 냄새를 43세예요. 43세 될 때까지 그 의대 교수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치약 냄새를 못 맡았어요. 그래서 치약 냄새를 못 맡는다고 왔어요. 그래서 그거는 폐 기능이 약할 때 치약 냄새를 못 맡습니다. 그래서 폐 기능을 보강하면 치약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 음식으로 이 생식으로 폐 기능을 보강하는 이런 식이요법을 실천했어요. 근데 90일 정도, 그거는 100일 정도 됐어요. 3개월쯤 지나니까 점심시간에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저 오늘 치약 냄새 맡았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교수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나서 양치질하는데 치약 냄새를 맡았다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래서 우리 오장육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후각은 제일 빨리 망각이 됩니다. 또 희한하게. 그러니까 여기 300여 종의 냄새를 그냥 맡으면서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이 아주 위대합니다. 보면. 자, 그래서 후각을 꾸준히 깨워주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 생활 속에서 작은 변화를 통해서 뇌 기능을 활성화하자라고 오늘 정리를 해봅니다. 자, 동양의학적 소견을 정리하면 이 냄새는 음양오행성의 이 금으로 이 폐가 관여합니다. 폐는 산소가 충분히 들어가면 건강해져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연 속의 신선한 냄새를 맡으라는 것은 자연 속에는 산속과 바닷가에는 이 산소량이 23%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는 20.99%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훨씬 높잖아요. 그래서 신선한 그 산소를 유입해서 뇌 기능을 건강하게 하는, 왜? 우리 몸속에서 우리 몸에 가지고 있는 산소의 20%를 요 뇌에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신선한 산소를 많이 공급해 줄 수 있도록 하라. 집에 있을 때는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라. 왜? 여기 자꾸만 떨어지니까. 아시겠어요? 그리고 냄새도 건강 상태에 따라 좋아하는 냄새가 다릅니다. 우선 간 기능이 약할 때, 간장 담낭 기능이 약하면 고소하고 구수한 냄새를 좋아합니다. 참기름이나 들기름,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은 간 기능이 약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심장과 소장, 어쨌든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은 불에 탄 것 같은 재 냄새 있죠. 그런 걸 좋아합니다. 물론 커피 냄새, 살구 냄새, 수수 냄새 이런 것도 전부 다 뭐 동물로는 뭐 염소 이렇게 만지고 냄새를 맡으면 불 냄새가 납니다.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비위장이 약한 사람은 이 흙냄새, 그 다음에 그 참외 고른 냄새, 참외 잘 익은 거 속 그 향기 있잖아요. 그런 냄새를 좋아해요. 흙냄새 좋아합니다. 아시겠죠? 그 미꾸라지 이렇게 삶았을 때 그 뭐 흙냄새 나잖아요. 그런 냄새를 좋아해요. 흙냄새를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폐 기능이 약할 때, 비린내를 좋아해요. 그 다음에 은단 같은 거, 환 냄새, 박하향 나는 그런 거를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신장 방광 기능이 약할 때, 이건 꾸렁내를 좋아해요. 그 발가락에 왜 그 무좀이 있어가지고 꼬리꼬리한 거, 이거 손가락으로 파가지고 이렇게 딱 코에다 냄새 맡잖아요. 그럼 농촌에 그윽한 향기 나잖아. 그런 냄새를 좋아해요. 그 다음에 흑산도 홍어 삭힌 거, 이런 것들 좋아해요. 그 다음에 간장 냄새, 된장 냄새, 이런 냄새를 아주 그런 거 냄새 맡으면 좋아. 그런 사람들 신장 방광 기능이 약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신장 방광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된장, 간장 이런 거 각종 장류로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 기능이 좋아져요. 그러면 여기 기능이 좋아지면 이런 냄새보다 또 다른 냄새를 좋아해요. 그래서 자꾸만 그 기능이 약할 때마다 냄새를 좋아하니 바뀌어지니 그런 냄새를 자꾸만 찾아서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음식 맛도 중요하지만 냄새를 통해서 자기 몸을 보호하고 건강하는 거, 이게
동양의학의 진수입니다. 신비감이에요. 그래서 서양의학 적으로는 얘기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면역력이 약할 때는 그 생내 나는 거, 생오이, 상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뭐 담백한 뭐라고 그랬는데 그게 무엇이 그 미역국 뭐 이런 것들이 그 냄새 나는 거예요. 그런 냄새들을 그 먹으면 예, 그 기능을 보강하는 이런 효과를 얻습니다. 우선 이 냄새를 좀 그 냄새를 통해서 그 장기의 기능, 뇌 기능을 건강하게 하고 할 때는 어쨌든 좋은 향기, 그건 자연의 향기입니다. 그리고 산소량이 풍부한 곳에서 자주 움직일 때 냄새 식별 능력도 뛰어나고 뇌 기능도 뛰어나고 서양의학적으로는 산소가 충분히 공급됨으로 해서 뇌 기능이 활성화되는 이런 효과를 얻는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인조 단맛 좋아하고 그 다음에 싱겁게 먹으면 사이코패스 같은 묻지마 폭행 같은 신장 기능과 여기 비위장 기능이 약해지면서 뇌 기능이 동시에 떨어져서 사이코패스 같은 그러한 일들을 저지른다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묻지마 폭행 같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면 어찌 보면 동서양 의학을 동시에 연구하고 활용하는 오시덤 지혜를 가져야 건강을 지킬 수 있다. 그래서 한 의학에 편중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오늘 정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냄새 식별 능력이 떨어지면 치매가 진행되고 있다 하는 내용으로 요약 정리해 드렸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냄새도 우리 몸 건강을 지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몫을 차지하기 때문에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